10월 19일 월요일 비대면 수업을 이번 주까지 월요일 수요일 그렇게 두 번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검주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0월 26일 월요일부터는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26일부터 등교 수업이 되게 되면 이번 주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챕터 20일까지는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26부터는 챕터 22 그리고 23 마지막 24 이렇게 3개 챕터를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0일 그 파트 2는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챕터 19에서 공부했던 에디션 반응하고 서브스티션 반응의 차이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카보닐 그룹 카본에 2개의 치환기가 원래 있고 그 중에 하나, 즉 리빙 그룹인 것이죠. 리빙 그룹이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따라서 뉴클레어 파일이 리빙 그룹 자리를 대신 프로덕트에서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서브스티션 반응이고 그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아실 그룹, 즉 카보닐 그룹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잘 나올 텐데요. 이 카보닐 그룹의 2개의 치환기 중에서 리빙 그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Y라는 그룹이 이 리빙 그룹으로서의 얼마나 반응성을 높게 혹은 낮게 갖는지가 서브스티션 반응의 전체적인 반응성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챕터 19에서 배웠던 알데하이드 혹은 키톤인 경우는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카본은 이때 프로덕트는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는다. 물론 이민과 에나민은 예외적인 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 요거는 이제 에디션 반응이고요. 자, 이제 그 챕터 21에서는 여기 있는 Y 그룹이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출발 물질인 경우는 뉴클레어 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하고 동일해요. 에디션이나 서브스티션 반응이나 테트라헤드롤한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을 만드는 인터미디에이트까지는 동일해요. 두 번째 반응에서 에디션 반응인 경우는 그 애시딕한 조건에서 퀸치를 하게 되면 알코올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서브스티션 반응인 경우는 그 리빙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다시 카보닐 그룹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때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오는, 즉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출발 물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리빙 그룹이 엘리미네이션이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뉴클레어 파일이 서브스티션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반응은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서브스티션 반응인 경우는 크게 2개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뉴클레어 파일이 에디션 되는 것은 에디션,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을 에디션 앤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학기 때 그 SN2 서브스티션 반응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메커니즘이 일부는 유사하지만 또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 한번 두 개의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N2는 원스텝 반응이에요. 배웠듯이 카본이 있고 리빙 그룹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뉴클레어 파일이 리빙 그룹의 백사이드 어택을 한다라고 그랬죠. 180도로. 그래서 이 카본과 리빙 그룹 간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카본과 뉴클레오 파일이죠, 그죠?
리빙 그룹 본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때 에너지 값이 가장 높고 그 상태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SN2 반응은 인터미디에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해서 서브티시 반응이 일어나는, 그게 SN2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공부하고 있는 아실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에디션 반응, 두 번째 마지막 스텝은 엘리미네이션 반응. 그래서 투 스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여기는 테트라헤드롤한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를 해요. 에디션 반응과 동일하게 알콕사이드 테트라헤드롤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카보닐 그룹에 있었던 이 Y 그룹, 이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엘리미네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Y-Anion 상태로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는데, 이 얼마나 서브티션이 잘 일어날까 하는 그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 리빙 그룹인 Y-Anion이 스테이블하면 스테이블할수록 반응은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동일한 뜻이 어떤 의미냐면 Y-가 베이시스티가 약하면 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 돼요. 즉 위크한 베이스 Y-가 베이시스티가 약할수록 좋은 것이죠. 즉 스테이블한 애나이온이거나 동일한 의미지만 위크한 베이식 그 베이시스트를 갖는 경우는 굿 리빙 그룹이다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일한 의미예요. 자, 이때 그러면 Y-가 위크하고 스테이블하다는 의미가 왜 굿 리빙 그룹에 영향을 줄까요? 같은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SN2 반응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텐데 여기도 이제 동일한 거예요. 자, SN2나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나 리빙 그룹의 그 리액티비티는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자, 카본이 있고 여기 리빙 그룹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SN2나 아실이나 동일할 테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델타 마이너스가 마치 디로컬라이제이션 되는 그런 특성을 만약에 Y-가 갖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스테이블해져요. 왜? 파이 일렉트론이 뉴클레오 파일로부터 카본, 여기 이제 카본이 있겠죠? 그리고 리빙 그룹까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테이블해져요. 그 이야기는 이 Y-는 굿 리빙 그룹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반대로 그 Y-가 스트롱한 베이스인 경우, 그런 경우는 로컬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 애나이온 자체가 골고루 뉴크로파일 카본 1그룹의 카본, 리빙 그룹 간에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Y-의 애나이온이 로컬라이즈가 되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언스테이블한 그런 뭐 인터미디에이트 혹은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의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Y-는 푸어한 리빙 그룹이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있고, 자, 이제, 아실 서브스팀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공부를 쭉 할 텐데요. 얼마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냐는, 그 카버닐 그룹의 여기에 그 리빙 그룹으로 작용할 수 있는 Y 그룹이 차이가 나는 다양한 형태, 우리는 주로 네 가지 형태의 리빙 그룹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서브티션 반응의 반응성이 차이가 날 것이냐 그 이야기인데요. 일단 스테릭 팩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Y 그룹이 있더라도 만약에 치환기가 많은 카본이 옆에 있는 경우, 자, 이건 뭐 터셔리 카본이 있고, 세컨더리,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예 치환기가 하나도 없는 메첼이죠. 자, 이런 경우는 리액티비티는 치환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올라가게 되겠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뉴클레 파일이 어택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옆에 있는 카본의 스테릭 힌드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치환기가 아예 없거나 프라이머리인 경우는 반응성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일렉트로닉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자, 오늘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렉트로닉 팩터. 뭐 이것도 뭐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데, 챕터 15인가요? 아로마틱 그룹의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카보닐 그룹의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치환기에 의해서 잘 되느냐, 그게 이제 영향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반응성이 낮은 게 아마이드, 그 다음에 반응성이 가장 높은 게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가 그 다음 반응성을 보이고, 자, 요번 사이오에스트는 그냥 우리가 요번 배우는 게 따로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는 반응성이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반면에 아마이드는 가장 서브티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일렉트로닉 팩터로 볼 수가 있는데, Y 그룹인 암민 NH2-의 베이시스티하고, 그 다음에 에스테인 경우는 이제 리빙 그룹이 알콕사이드가 되겠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그 다음에 애시드 아나이드인 경우는 그 에스트의 애나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라이드인 경우는 할라이드 애나이온. 이렇게 리빙 그룹 네 가지의 베이시스티를 보게 되면 가장 위크한 베이스가 할로겐, 크로로 혹은 브로모의 마이너스 애나이온이 가장 위크해요. 그 이야기는 가장 굿 리빙 그룹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반응성이,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서는 이 순서에 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챕터 21에서는 가장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 그 다음에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 에스트, 마지막으로 아마이드에 대한 서브티션 반응의 반응이 어떤 것들이 뭐 상당 부분 비슷한 반응들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메커니즘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좀 특수한 반응들이 일부 좀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개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크게 그 리빙 그룹의 반응성에 따라 서브티션 반응의 상대적인 반응성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Y축으로 반응성이 인크리스,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반응성이 가장 높은 애시드 클로라이드로부터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서브티션 반응에 의해서. 왜? 여기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사이오에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트도 만들 수가 있고 아마이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반응성이 낮은 에스트나 아마이드로부터 반응성이 높은 안하이드라이드 혹은 애시드 할라이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쪽이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이드로부터 에스터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를 만들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more 리액티브한 카복실릭 애시드 데리베이티브는 레스 리액티브한 쪽으로 쉽게 컨버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는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챕터 21에서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6가지를 를 중심으로 소개를 할게요. 그걸 이제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하이드롤리시스는 뭐 다 알고 있지만 물에 의해서 그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이드롤리시스고 뭐 애시딕한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베이직한 하이드롤리시스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코올리시스는 애시드가 레이전트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에스터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고요. 아미놀리시스는 암모니아 혹은 아민과 반응을 해서 뉴크레오파일이라는 거죠. 프로덕트는 아마이드가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리덕션은 모두 계속 배워왔지만 뉴크레오파일이 하이드로젠 애나이온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고요. 그리니아드 리액션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다시피 여기 이제 길만 리액션도 들어가긴 해요. R-에 의해서 키톤 혹은 뭐 터셔리 알코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반응들 하이드롤리시스로부터 그리니아드 혹은 길만 리액션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반응성이 높은 게 Y가 크로로 혹은 브로모인 경우죠. 애시드 할라이드. 자, 그런 경우에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코올리시스를 하게 되면 에스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아미놀리시스 일어날 수 있어요. 프로덕트는 아마이드.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경유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니아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그리니아드인 경우는 이제 R 2개가 들어가 있는 터셔리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반응성이 가장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에 대한 리액션을 공부하기 전에 카복실릭 애시드 CO2H의 그 케미스트리를 조금 미리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는 CO2H 그때 카본에 있는 OH 그룹은 OH-가 상당히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푸어한 리빙 그룹이에요. 따라서 CO2H 카복실릭 애시드 상태 그 상태에서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이 있어도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은 어렵습니다. 왜? OH-가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트롱한 애시드 촉매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물이 돼요. 물. 그러면 굿 리빙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OH를 애시딕 촉매하여서 OH2 물로 바꿔주면 굿 리빙 그룹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얘기죠.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이미 다 배운 내용이 되겠죠. 자, 역시 다 공부를 한 것인데 카복실릭 애시드 이 상태에서 뉴크레오파일이 다이렉트 서브티션 반응으로 해서 OH-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애시드 클로라이드인 경우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애시드 브로마이드인 경우는 PBr3를 사용을 하게 되면 SN2 반응에 의해서 뭐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인 경우는 카보닐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전환이 되면
이때는 반응성이 아주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를 먼저 굿 리빙 그룹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으로 서브스티션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메커니즘 한번 더 보면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는 OH-가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사이닐 클로라이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크로로설파이트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거 뭐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또 보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에 옥시젠에 롬프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사이닐 클로라이드에 설퍼를 어택을 하고 그다음에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크로로 설파이트라는 굿 리빙 그룹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뉴클레 파일이 어택을 하게 되면 카본일이 되면서 SN2 반응이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네요. PBR3 PPT는 없지만 요거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도록 할게요. 애시드 브로마이드를 만들어서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는 거죠. 카복실릭 애시드에 PBR3 BR이 3개가 있는 똑같이 롬프 일렉트론이 포스핀을 어택을 하고 브롬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이브로모 포스페이트 이런 상태가 되고 여기는 굿 리빙 그룹이 돼요. 자, 그럼 여기 뉴클레 파일이 어택을 하게 되면 아실 서브스티션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애시드 브로마이드로 전환을 하고 PBR3를 써서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인 경우는 다이렉트 서브스티션 반응이 아니고 굿 리빙 그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고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카복실릭 애시드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컨덴세이션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오고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뭐 프라이머리 그 할라이드 뭐 경우에 따라 세컨더리도 일부 가능하겠죠. 주로 프라이머리 할라이드 반응을 시키게 되면 SN2 반응에 의해서 이런 그 에스트 프로덕트를 또 만드는 이제 여기 표시가 보면 카복실릭 애시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베이스 처리를 해서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을 만들고 SN2 반응에 의해서 에스트를 만드는. 자, 요거는 윌리엄슨 이서신세스 같은 경우는 알콕사이드 애나이온과 알킬 할라이드의 SN2 반응에 의해서 이스를 만들었고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에스테를 만드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 반응에 의해서 카복실릭 애시드와 알코올 물론 리버서블해요. 간의 반응을 통해서 애시드 총기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에스테를 얻는 그런 반응인데요. 자, 이거 메커니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복실릭 애시드에 애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서 애시딕한 존재 반응 조건이라고 했죠. 여기 옥시전이 프로토네실이 당연히 먼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카본은 일렉트로피리시티가 크게 증가가 되게 돼요. 따라서 뉴크레오피리시티가 약한 알코올이어도 알코올에 있는 옥시전이 여기 있는 카본을 어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에디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콕사이드 그 하이드록시 그룹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알코올에 있는 프로톤 하나가 여기 그 뉴크레오파일로 사용된 알코올의 프로톤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OH는 여기 그린 컬러로 표시되어 있죠. 본래부터 있었던 그 OH의 옥시전이 뉴크레오파일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돼요. 그럼 여기가 물 상태로 전환이 되고 굿 리빙 그룹으로 바뀌어있죠. 자, 그런 다음에 하이드록시의 프로톤을 다른 물 몰레큘이 엘리미네이션, 즉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안정한 키토폼이 되고, 이때 물이 Y 그룹이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에스터를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반응 조건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리버서블 해요. 그래서 이때는 최종적으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물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리에이전트, 즉 뉴크레오파일에 해당되는 알코올이 익세스로 있으면 그래도 정반응 쪽으로, 그러니까 에스트가 생기는 쪽이죠. 그런 쪽으로 반응이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이퀄리브럼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여기 알코올이 OH가 있고 카복실릭 애시드의 OH, 그리고 뉴크레오파일로 사용되는 알코올이 있잖아요. 두 개가 둘 다 알코올의 OH예요. 그러면 실제 이게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뉴크레오파일에 해당되는 이 알코올에 동위원소 옥시전 18번짜리를 레이블링을 시켜놓고 반응을 딱 시켜가지고 여기 나오는 물과 그다음에 프로덕트에 있는 여기에 레이블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확인을 해봤더니 물에 있는 옥시전 18이 발견이 안 되고 프로덕트에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프로덕트 에스테에서. 따라서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OH는 결국은 서브티션 반응에 의해서 물 상태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것을 동위원석 추적 방법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즉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런 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와 알코올 좀 익세스로 써야 되겠죠. 애시드간 조건에서 에스테를 만드는 반응, 이게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 반응이에요. 매우 또 특수한 반응이긴 하지만 카복실릭 애시드 출발 물질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드는 특수한 반응, 그냥은 만들 수가 없겠죠. 이때 아주 특수하게 필요한 것이 DCC라고 하는 이런 리에이전트가 필요해요. 뉴크레오파일로 먼저 사용이 되고 결국은 리빙 그룹으로 다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해줄 텐데요. 이 DCC는 구조가 되어 독특한데 두 개의 다이사이클로헥실, 사이클로헥실이 두 개가 나이트로젠에 각각 붙어 있고 여기가 카보이미드 있죠. 그래서 다이사이클로헥실 카보이미드, 이름이 너무 길어서 DCC다 이렇게 우리가 약자로 주로 많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DCC에 있는 나이트로젠 중에 하나가 여기나 여기 뭐 상관이 없죠.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은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이 되기 때문에 DCC에 있는 카본, 여기가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죠. N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카본에 레조넌스 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카본이 델타 플러스 통격을 아주 강하게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복실레이트 애나이온이 쉽게 여기 DCC의 카본을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아마이드를 얻고자 하는 아민을 에디션을 하게 되면 아민이 카보닐을 어택을 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테트라헤드로안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다시 키토폼이 되면서 여기 전체가 굿 리빙 그룹이에요. 전체가 그렇죠? 여기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면 프로덕트는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DCC를 기반한 그 유레아, 다이사이클엑실 유레아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상당히 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 값비싼 DCC를 사용을 했는데 리빙 그룹으로 그냥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성이 높지만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또 특수한 반응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아마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겠죠. 카복실릭 애시드는 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뭐 BH3 뭐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리덕션을 시키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H3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반응 온도를 조금 이제 룸 템퍼리처 25도 정도에서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걸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투 스텝 반응인데요. 메커니즘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라요.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처음 하이드라이드가 에디션이 되게 되면 CO의 테트라헤드를 한 그런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 두 개의 애나이온이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한 조건이니까 여기다 애나이온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O-, O- 두 개의 다이 애나이온이 여기에 있는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겠죠. 그죠? 옥시전과 알루미늄 간에. 그래서 잘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카보닐 그룹이 되고 알데하이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알데하이드가 돼요. 요렇게. 자, 요거는 그 본래 있었던 카복실릭 애시드의 OH 요 그룹이 결과적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된 거에 따라서 뉴크레오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첫 번째 알데하이드로 가는 리덕션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브티션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인 경우는 이제 알데하이드에 리덕션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죠. 자, 요거는 뭐 다 배웠지만 에디션 반응이에요.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실히 했다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리덕션은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알데하이드에서 두 번째 퍼더 리덕션이 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가 어택을 하게 되면 알코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죠. 테트라헤드를. 여기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최종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다양한 리듀싱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프로덕트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는 것이고, 이때 인터미디에이트는 알데하이드를含유를 합니다.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리덕션에서는 서브티션 반응,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하이드라이드 리덕션에서는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애시드 할라이드의 케미스트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좀 특수한 것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그 서브티션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거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사이놀 클로라이드 반응을 통해서 만든다. 에센트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애시드 브로마이드를 만드는 경우는 PBr3를 쓰게 되면 애시드 브로마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고,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 상관없어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요. 따라서 우리가 6가지 반응 패턴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이드롤리시스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를 만드는 반응도 잘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알코올리시스 반응도 잘 일어나고, 아미노올리시스 반응도 잘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만 리액션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나드 리액션도 당연히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그리나드 리액션이 빠져 있지만, 그리나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2 이퀴벌런트의 R 그룹이 사용이 되어서 터셔리 알코올을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길만 리액션을 하게 되면 키톤을 얻는다고 그랬죠. 키톤. 자, 이제 애시드 클로라이드로부터 그 하이드롤리시스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프로덕트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이제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물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에디션이 먼저 일어나게 되겠고, 탈트라헤드럴한 그런 에나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매우 언스테이블한 그런 알코올이 될 수는 있어. 아주 일부 미량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자, 이게 알콕사이드 에나이온에 혹은 브로모, 그 다음에 물이 에디션이 됐지만, 여기는 또 다른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코올이 되겠죠. 이렇게 알코올이 돼요. 자, 이런 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그 알코올이 동일한 카본에 붙어있는 그 알코올이 되겠죠. 잼 다이올 혹은 알코올. 근데 매우 언스테이블해요. 따라서 이런 프로덕트는 잘 생기지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정한 키토폼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그러면 이 리빙 그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OH-보다는 크로로 마이너스 혹은 브로모 마이너스가 훨씬 굿 리빙 그룹이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푸어한 리빙 그룹이 돼요. 따라서 안정한 키토폼이 되면서 OH-가 엘리미네이션이 되면 사실은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는 만한 그런 거고, 크로로 혹은 브로모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 반응이 메인 프로덕트가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프로덕트는 할로겐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안정한 키토폼이 된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하이드롤리시스에서 메인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덕트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크로로 마이너스가 물이 있기 때문에 HCl이 리빙 그룹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HCl. 그래서 그 HCl을
퀸치를 안 해주면 역반응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은 뭐 다른 그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Cl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HCl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꼭 필요해요. 이때 베이스는 뭐 주로 좀 마일드한 베이스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보다 얘가 더 스트롱한 베이시스트를 갖게 되면 또 다른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적당히 그 스트롱한 피리딘 같은 거 혹은 뭐 트라이치라민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베이스로 써줘요. 그렇게 되면 여기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그 HCl을 뭐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피리딘을 베이스로 썼다. 그러면 자, 피리딘을 베이스로 쓰게 되면 HCl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애시드 할라이드로부터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애시드 할라이드로부터 CO2 마이너스 Ni온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아나이드라이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요 카복실레이트 Ni온은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또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애시드 할라이드를 알코올리시스를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에스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애시드 클로라이드 혹은 애시드 브로마이드의 알코올과의 반응, 즉 알코올리시스가 돼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여기가 에스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돼요. 자, 이때 두 개 이상의 알코올이 만약에 존재하는 그런 뉴크레오파일이 있는 경우 스테릭 힌드런스가 이 반응성을 결정을 해주게 돼요. 따라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에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사이클로 핵실에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하나 존재하고 파라 위치에 세컨더리 알코올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에 있는 OH가 여기에 서브티션 반응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의 에스트가 만들어져요. 이 프로덕트가 메인 프로덕트가 되고, 물론 여기도 일부 서브티션 반응이 된 에스트가 여기 붙어 있는 프로덕트도 아주 일부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스테릭 힌드런스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반응이 주로 일어나고, 당연히 여기도 보면 서브티션이 HCl이 리빙 그룹으로 엘리미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피리딘 같은 이런 베이스가 꼭 필요하게 되겠죠. 자, 아미놀리시스도 역시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애시드 할라이드로부터 아미놀리시스를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아마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아모니아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컨더리 아민을 쓸 수도 있고, 뭐 프라이머리 아민을 쓸 수도 있고, 단 터셔리 아민인 경우는 아마이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아민이다. 그러면 아민에 있는 나이트로젠이 론페 일렉트론이 어택을 하고 테트라헤드로한 그 인티미데이트를 만들고 안정한 키토가 되면서 굿 리빙 그룹인 Br- 혹은 크로로가 있어도 상관없어, 똑같아요.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에디션 됐을 때는 나이트로젠이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톤 하나를 뭐 다른 아민이나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해줘야 여기가 뉴트럴한 아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아마이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프라이머리 아민인 경우 요거는 아미노시스가 잘 일어나요. 그런데 터셔리 아민이 뉴크레오파일에 사용되는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터셔리 아민인 경우 마지막 디프로토니시는 안 일어나겠죠. 자, 똑같이 애시드 브로마이드나 애시드 클로라이드에 만약에 터셔리 아미놀리시스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롬표 일렉트론이 카본을 어택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을 만들고 다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엘리미네이션까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뉴트럴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 프로톤이 없잖아요. 왜? 여기 터셔리니까 출발 물질 자체가 디프로토니 할 수 있는 프로톤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하이드롤리시스가 또 되거나 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리액션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죠. 내가 원하는 아마이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마이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터셔리 아민을 제외한 뭐 암모니아 혹은 프라이머리 아민 혹은 세컨더리 아민 이런 것들은 다 아미놀리시스를 해서 아마이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역시 HCl 혹은 HBr 같은 애시드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미네이션이 되게 되면 베이스 원 이퀴벌런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아민이 또 베이스니까 투 이퀴벌런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혹은 뉴크레오파일로 작용하는 아민유를 원 이퀴벌런트만 쓰고 피리딘과 같은 HCl이나 HBr을 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원 이퀴벌런트 쓰는 뭐 요거는 이제 실험적인 테크닉이 되겠죠.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애시드 브로마이드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것, 리덕션 쭉 이야기를 했고, 그리니아드 리액션도 이게 사용이 되겠죠. 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인데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브로마이드로부터 리덕션을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까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애시드 클로라이드, 애시드 브로마이드로부터 리덕션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퀸치를 해야겠죠. 여기를 퀸치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경유를 해서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됩니다 하는 거죠. 이때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하이드라이드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 리덕션 반응, 즉 알데하이드로부터 알코올이 되는 것은 하이드라이드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 이미 이것도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니아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터셔리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가 투 이퀴벌런트가 사용이 되어서 두 개의 그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R 그룹이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얻게 되겠죠.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애시드 브로마이드에 그래서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 이때 R은 메칠 애나이온이 되겠죠. 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인터미디에이트, 키토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두 개의 R 그룹이 들어간 터셔리 알코올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메커니즘도 뭐 당연히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시다 클로라이드 혹은 브로마이드에 자,
그리냐드 리액션을 하게 되면 메칠 N아이온이, 좀 더 정확하게는 카본의 N아이온이. 첫 번째 R 그룹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안정한 키토가 되면서 리빙 그룹인 할라이드가 있으니까 서브티션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되겠죠. 첫 번째 반응에서 키토가 다시 되고 크로로 혹은 브로모 대신에 R 그룹 하나가 먼저 취한대요. 이런 키톤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 R 그룹, 두 번째가 에디션이 되게 되면 역시 알콕사이드 N아이온을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이번에는 메칠 리빙 그룹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퀸치를 하게 되면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그냥 퀸치가 되겠죠. 프로토네이션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두 개의 R 그룹이 카보닐 그룹의 카본에 서브티션 앤 에디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터셔리 알코올을 최종 프로덕트로 얻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톤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지만 요거는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그리냐드 리액션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R 그룹이 에디션이 된 것은 크로로가 리빙 그룹 혹은 브로모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뉴크레필릭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냐드 리액션이 된 것은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뉴크레필릭 에디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메커니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자, 길만 리액션, 요거 챕터 19인가요? 에서 했어요. 보면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애시드 브로마이드로부터 커퍼리튬 R2 중에 이제 R 하나가 서브티션이 되는 그런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키톤이 되게 돼요. 그렇죠? 이건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커퍼의 특이한 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먼저 카보닐 그룹의 카본에 커퍼가 먼저 컴플렉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R 그룹 중에 하나가 리어레인지를 하면서 카본 커퍼 본드가 끊어져 나오게 되면 이렇게 리빙 그룹 엘리미네이션이 되고 프로덕트는 키톤이 되고, 본래 있었던 R에 길만 리에이전트 있는 R 다시가 서브티션이 되는 이런 프로덕트를 통해서 애시드 할라이드로부터 키톤 프로덕트를 얻는 반응이 이게 길만 리액션이에요. 자, 이제 오늘 챕터 21의 파트 1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카복실릭 애시드는 직접 다이렉트로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지만 다양한 형태의 리빙 그룹으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카복실릭 애시드로부터 또 다른 프로덕트를 얻는 방법들, 그런 걸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실 서브티션 반응을 우리가 크게 4개의 Y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반응성이 높은 애시드 할라이드, 대표적으로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애시드 브로마이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통해서 6가지 반응 형태, 하이드롤리시스, 그 다음에 알코올리시스, 아미놀리시스, 그 다음에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리덕션도 있고 그리냐드 리액션도 있고 길만 리액션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도체들을 만드는 그런 출발 물질로서 애시드 할라이드는 매우 유용한 그런 화합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 10월 21일 수업, 아마도 비대면 수업 2학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에서는
이제 남은 게 거의 뭐 앞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애시드 아나이드라이드의 특수한 반응들부터 소개를 하면서 챕터 21 마지막 파트 3를 수요일 수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